시장으로 보면서 통합 글로벌 전략을 개발하기 위해서 노력을 합니다. 경영자가 이러한 사고를 갖고 있는 기업은 어떤 때는 글로벌 기업 또는 초국적 기업, 트랜스내셔널 컴퍼니로 알려져 있는데요. 최근 수년 동안 GM의 관행화된 지역 지향 정책은 현재 지구 지향 전략으로 바뀌어 가고 있습니다. GM사의 여러 변화 가운데 새로운 정책은 세계적 기준에 맞는 엔지니어링 업무를 요구하고, 디트로이트 본사의 글로벌 위원회는 연간 제품 개발 예산으로 70억 달러 책정을 결정을 하였습니다. 지구 중심주의 전략의 한 가지 목표는 총 50종의 라디오를 사용함으로써 라디오의 제조 원가를 40% 절감하는 것이었습니다. 수많은 회사의 경영자들이 지구 중심주의를 채택할 필요성을 현재 절실히 느끼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제 새로운 구조, 조직으로의 전환이 열매를 맺기에는 상당한 시간을 요구하고 있는데요. 새로운 글로벌 경쟁사가 등장하면서 GM처럼 전통 산업의 거대 기업의 경우라고 하더라도 조직 구조 전환이란 큰 도전에 직면하고 있습니다. 10년 전에 GM은 우리는 초국적 기업이 되어가는 과정에 있다라고 말을 했는데요. GM 아르헨티나의 사장도 역시 이와 비슷한 말들을 계속 반복을 하고 있습니다. 우리는 다국적 기업과는 반대되는 글로벌 기업으로 변신하는 것에 대해서 현재 준비하고 있다. 즉, 전문성의 중심지는 그것이 가장 잘 존재하는 곳이면 어디에라도 갈 수 있다라고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총 수입의 관점에서는 GM이 도요타, 아직도 당분간 자동차 제조 업계의 일이지만 2008년 이후에 GM이 상당히 도요타에게 밀리고 있는 그런 상황입니다. 2009년 GM의 부도 위에서 겨우 벗어났을 때 GM은 조직 구조를 대단히 구조 조정을 단행하였습니다. 세계주의 지구 지향성인데요. 글로벌 회사는 한 국가 시장에서 세계 시장을 확보하는 전략을 추구하거나 한 국가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서 글로벌 주문을 시작하는데요. 일례로 할리 데이비슨사는 미국에서 제조하여 전 세계로 출시를 하고 있고, 사치품 업체인 토즈도 생산 현장은 이탈리아에서 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이와 상대적으로 유니클로는 글로벌 생산 공급 라인을 통해서 현재 진행하고 있는 것으로 알고 있습니다. 글로벌 회사가 한 국가 시장으로부터 세계 시장을 커버하는 전략을 추구하거나 아니면 특정 국가 시장에 집중하기 위해 글로벌 주문을 수행하는 존재로 설명될 수 있습니다. 그뿐만 아니라 글로벌 회사는 제휴, 거래 기업을 특정 본사국과 연결시켜 놓으려는 경향이 있습니다. 할리 데이비슨사는 미국에서 제조하여 전 세계 시장으로 출시를 하고 있고, 사치품 마케터 토즈의 생산 현장은 이탈리아에 있는데, 반대로 유니클로는 저인국으로부터 이런 것들을 조달받고 있습니다. 정교한 공급 사슬로 전 세계
점포의 네트워크에 적시에 조달하는 그러한 전략을 유니클로는 추구하고 있는데요. 베네통은 저임국 국가로부터 약간의 의류와 이탈리아에서 다량을 조달하는 혼합 정책을 추진하고 있습니다. 초국적 기업은 글로벌 시장에서 제품을 판매하기도 하고 글로벌 공급 사슬을 이용하여 원재료를 구매하기도 합니다. 이것이 때로는 국가적 정체성을 내매하게 하기도 하는데요. 진정한 초국적 무국가 스테이트리스의 특징을 가지고 있는 것입니다. 초국적성의 특징을 과시하고 있는 좋은 사례가 도요타와 혼다인데요. 글로벌 초국적 기업의 경우 경영진은 마케팅 프로그램으로 표준화와 현지화를 적절히 조합하고 있습니다. 기업의 초국적성을 판단하는 기준인데요. 글로벌 초국적 기업을 국제 다국적 기업과 구분하는 한 가지 핵심 요소는 마인드 세팅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글로벌 초국적 기업의 경우 연장이냐 적응이냐에 관한 결정은 여러 가정보다는 오히려 시장의 필요와 욕구에 대한 지속적인 조사를 근거로 해야 합니다. 기업의 초국적성의 정도를 결정하는 한 가지 방법은 전 매출액에 대한 본국 밖에서의 매출액, 전 자산에 대한 본국 밖의 자산, 전 직원 수에 대한 본국 밖의 직원 수에 대한 수치 등을 활용하여 평균값을 계산하는 것입니다. 이러한 관점에서 살펴보면 네슬레, 유니레버, 로열 필리스전자, 글락소스미스클라인, 뉴스코퍼레이션 등이 모두 초국적 기업으로 분류를 할 수가 있습니다. 이들의 본사는 상대적으로 작은 본국 시장에 있는데 매출액과 이윤의 성장을 달성하기 위해서는 경영자로 하여금 지역 지향성 또는 지구 지향성을 택하도록 강제하고 있습니다. 세계주의는 자민족 중심주의와 다민족 중심주의의 결합을 의미합니다. 다시 말하면 여러 시장과 여러 국가 간의 유사점, 차이점을 바라보는 세계관이자 현지 시장의 필요와 욕구를 충분히 반영하는 글로벌 전략을 창출하려는 것입니다. 지역 지향성 경영자는 지역 차원의 세계관을 갖는 것으로 알려져 있는데 그들에게 관심 지역 밖의 세계는 자민족 중심적 또는 다민족 중심적이거나 아니면 그 둘의 결합일 수가 있습니다. 하지만 연구 결과에 따르면 많은 기업들이 경쟁적 환경 하에서 변화에 대하여 글로벌적으로 반응하기 위해 직접 움직이기보다는 자사의 지역 경쟁력을 강화하고자 노력을 하고 있습니다. 다민족 지향 기업은 마케팅 관리에 집중되어 있고 다민족 지향 기업은 분권화되어 있고 지역 지향성 기업은 지역 차원으로 지구 지향성 기업은 글로벌 차원으로 통합되어 있습니다. 각 지향성 간의 결정적인 차이는 그 저변에 깔려 있는 가정에 있는데요. 자민족 지향성은 본국 우월성의 신념에 근거를 두고
다민족 지향성은 지구상의 문화적, 경제적, 마케팅 여건의 차이점이 매우 크기 때문에 국경을 초월하여 경험을 이전하려는 시도가 헛된 것이라는 가정의 근거를 두고 있는데요. 따라서 다민족 지향성과 다민족 지향성의 근거가 상반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오늘날 기업의 경영자가 직면하고 있는 중요한 도전은 자민족 지향적, 다민족 지향적, 지역 지향적 성향을 초월해서 지구 지향적, 글로벌 지향적인 성향으로 이전하려는 기업의 목적을 최적 관리하는 것으로 볼 수 있는데요. 글로벌 경영에 관해서 글로벌 전략을 실행하는 과정에서 조직의 수많은 장애물을 무시할 뿐만 아니라 글로벌 경쟁의 충격을 과소평가함으로써 다국적 해법은 오히려 많은 문제점에 부딪히고 있다라고 지적을 하고 있는데요. 즉 글로벌 경영을 진행하는 데 있어서는 이론과는 달리 실제로 그 시장을 글로벌화하기 위해서는 상당한 많은 문제점과 난관들에게 봉착되고 이것들을 극복해야 하는 그러한 어려운 상황에 있음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지난 80년간 글로벌 경제의 현저한 성장은 다양한 추진력과 억제력의 역동적인 상호작용으로 형성이 되어 있는데요. 그러한 수십 년에 걸쳐 세계 각지의 다양한 기업들이 다양한 산업에서 국제적, 다국적 또는 글로벌 전략을 추구함으로써 큰 성공을 거두었는데요. 1990년대에 들어 기업 환경의 다양한 변화는 다양한 기존 기업 경영 방식에 수많은 도전을 주었습니다. 억제력보다는 추진력에 대한 더 많은 관성을 갖기 때문에 글로벌 경제 위기의 극복을 위한 전 세계적인 보호무역주의의 대두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마케팅의 중요성은 계속 증대되고 있습니다. 글로벌 통합에 미치는 영향과 요인을 살펴보면 지역 경제 협정, 즉 다자간 무역 협정과 시장 욕구와 필요, 그리고 정보 혁명의 융합, 기술의 진보, 원가 절감과 품질 개선에 대한 압력, 의사소통과 통신 기술의 개선, 글로벌 경제 성장, 레버리지 기회 또는 이러한 요소들이 모두 추진 요인이 되며 이 요인과 관련된 어떤 산업이든 모두 글로벌화 될 수 있는 그러한 산업의 후보군이라고 이야기를 할 수 있습니다. 첫째로 다자간 무역 협정을 들 수 있는데요. 수많은 다자간 무역 협정이 글로벌 통합을 가속시켜 왔는데요. 나프타는 미국, 캐나다, 멕시코 간 무역을 확대해 왔으며 1994년도 120개국 이상이 비준한 가트는 WTO의 모체가 되어 와서 자유무역을 보호 촉진을 현재 하고 있습니다. 유럽에서는 EU 회원국들이 증가함으로써 영내 무역 장벽이 현저히 낮춰지고 있고 단일 통화 지역 생성과 유로화의 도입은 21세기 유럽 내에서 무역의 확대를 현재 선도하고 있고요. 이와 유사하게 우리나라도 현재 전 세계 주요 국가 또는 경제 지역과
FTA를 체결하여 현재 우리나라는 글로벌 메가 FTA의 중심 국가로 우뚝 서 있고, 이에 따라서 많은 국가들과 무역 증진이 지속적으로 진행되고 있는 상황입니다. 따라서 우리나라는 세계화, 글로벌화, 그리고 다자간 무역 협정의 흐름에 잘 올라타서 현재 순항을 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이야기를 해도 무방할 것으로 생각됩니다. 이어서 시장의 필요 욕구와 정보 혁명의 융합을 들 수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연구하는 사람이라면 누구나 문화적 보편성뿐만 아니라 차이점도 발견을 할 수가 있습니다. 인간성에 공통된 여러 요소들은 글로벌 시장을 창출하고 그곳에 봉사하기 위한 기회의 기본적 기준을 제공하고 있는데요. 대부분의 글로벌 시장은 원래 존재하지 않기 때문에 마케팅 노력으로 창조를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청량 음료를 원하는 사람은 없으나 오늘날 어떤 지역에서는 1인당 청량 음료 소비가 물 소비를 능가하고 있습니다. 마케팅이 이러한 행동의 변화를 촉진해 왔고, 오늘날 청량 음료 산업은 참다운 글로벌 산업이 되어 있습니다. 전 세계적으로 소비자의 필요와 욕구는 전례 없이 융합되고 있다는 증거가 많이 있는데요. 이것이 이제 글로벌 마케팅 기회를 창출하고 있습니다. 제품의 수정 전략을 추구하는 다국적 기업들은 글로벌 고객에게 봉사하는 기회를 알고 있는 글로벌 경쟁자에게 실패할 위험을 안고 있습니다. 정보의 민주화로 표현되는 정보협력은 융합 추세의 한 배경이 되고 있는데요. CNN과 MTV 같은 전 세계적인 TV 네트워크와 광역 인터넷, 페이스북, 트위터, 유튜브, 기타 사회 미디어에 대한 광범위한 접근을 포함하여 다양한 기술, 제품, 서비스 등에 의해 정보 혁명은 가속화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소통 도구를 활용하여 지구촌의 오지에 있는 사람들이 라이프 스타일과 생활 수준을 타국 사람들과 비교를 할 수가 있는데요. 유럽과 아시아 같은 지역에서 국경을 초월하여 전개되는 중복 광고, 소비자의 이동, 여행이 마케팅 관리자로 하여금 범지역적인 제품 포지셔닝을 추구하게 합니다. 인터넷이 이를 더욱 강력하게 추진시키고 있는데, 기업이 인터넷의 홈페이지를 개설하면 그 회사는 순간 자동적으로 글로벌화가 되기도 합니다. 이뿐만 아니라 인터넷은 세계 어느 지역민에게도 사실상 무제한적 종류의 제품과 서비스를 제공합니다. 이어서 글로벌 통합과 마케팅을 향한 추동 네 번째, 운송과 통신의 개선인데요. 지난 100년간 거리와 관련된 시간과 비용의 장벽은 현저히 감소가 되었는데요. 제트기로 지구촌을 48시간 이내에 한 바퀴 도는 여행도 가능해지면서 소통의 대변혁을 일으키고 있습니다. 관광 여행을 하면서 사람들은 해외 시장에서 팔리는 최신 제품을 보고 사고 경험을 할 수가 있습니다. 1970년대에 7,500만 명이 국제여행을 했는데 국제항공운송협회의 자료에 의하면
2011년에는 9억 8천만 명으로 그 숫자가 대폭 늘어났습니다. 효과적인 글로벌 경영의 한 가지 필수적 특징은 근로자 간 대면 소통과 기업과 소비자 간 소통입니다. 오늘날 제트기 여행이 그러한 의사소통을 가능하게 했는데요. 정보기술은 유나이티드사와 루프트한자 간의 상호 비행 좌석을 판매하는 항공사 제휴를 가능하게 하여 여행자로 하여금 지구 어디에든 쉽게 다녀올 수 있게 하였습니다. 한편 지난 30년간 국제 자료, 음성, 비디오 통신 요금도 극적으로 떨어졌는데요. 스카이프, 구글, 시스코, 텔레프레젠스는 강력한 새로운 소통 경로입니다. 이메일, 팩스, 비디오 전송 회의, 와이파이, 광역 인터넷 같은 새로운 혁신의 출현은 경영자와 고객이 전혀 여행을 가지 않고도 사실상 지구 어느 곳에서든 전자적으로 연결을 할 수 있다는 것을 의미를 하고 있습니다. 또 하나의 비슷한 부분은 운송 기술 분야에서 일어나고 있는데요. 시간과 돈이라는 두 가지 관점에서 물류와 연관된 비용이 현저히 줄어들게 되었습니다. 특별히 설계된 자동차 전용 선박으로 일본에서 한국에서 미국까지 대당 운임은 디트로이트에서 미국 양해양까지 육상 운임보다 저렴하게 되는데요. 또 하나 핵심적인 혁신은 트럭부터 기차에 실어 선박에 환적할 수 있는 20피트, 40피트짜리 컨테이너 활용이 현저하게 증가되고 있다는 것입니다. 이어서 제품 개발 비용인데요. 신제품이 상당한 투자와 장기간 개발 시간을 요구하는 경우 글로벌화의 압력은 거세기 마련인데요. 제약 스타트업은 이러한 추진력을 놀랍도록 보여주고 있습니다. 의학연구제조업협회에 따르면 1976년 신약 개발 비용은 5,400만 달러였는데 오늘날 신약의 개발과 시장 규제 승인을 확보하는 과정에서 총 14년이 소요되고 신약을 시장에 출시하기까지는 평균 4억 달러를 초과하는 것으로 그렇게 추정이 되고 있습니다. 이러한 비용은 어떠한 단일 국가 시장도 그 정도의 규모를 지원할 정도로 크지 않기 때문에 글로벌 시장에서 회수되어야 되는데요. 따라서 화이저, 머크스, 글락스미스클라인, 노바티스, 사노피 아벤티스를 위시한 이러한 선도적인 제약회사가 글로벌 마케팅을 수행할 수밖에 현재 없는 상황입니다. 그렇듯이 글로벌 마케팅은 반드시 어디에서나 수행되는 것을 의미하지는 않는데요. 제약 산업은 7개국이 전체 매출액의 65%를 점유하고 있고요. 향후 아시아 시장에서 의약품의 수요는 향후 수년간 두 자릿수로 성장할 것으로 그렇게 예상이 되고 있습니다. 품질의 경우에 글로벌 마케팅 전략은 보다 많은 수익과 영업이익을 창출할 수 있고 그 결과 설계와 제조 공정을 지원하고 개선을 하는데요. 글로벌 기업과 국내 기업은 매출액의 5%를 R&D 예산으로
집행을 하고 있는데요. 세계 시장을 상대해야 하기 때문에 국내 기업의 총 수입보다 몇 배 더 많이 창출될 것입니다. 닛산, 마츠시타, 캐터필러, 기타 글로벌 기업들은 어떻게 세계적인 수준으로 품질을 달성하였는지는 어렵지 않습니다. 글로벌 기업은 하나의 산업에서 모든 경쟁사의 수준을 끌어올리는데요. 한 글로벌 기업이 한 제품, 서비스의 품질과 기준을 설정하면 경쟁사는 신속하게 자사만의 개선 목표를 정하고 그 수준에 도달을 해야 합니다. 예를 들어 일본의 자동차 제조업체가 품질과 내구성에서 명성을 높이게 되자 미국의 자동차 회사는 지난 40여 년간의 자사 시장 점유율이 잠식되는 것을 지켜보아야만 했습니다. 품질이 현저히 개선되었음에도 아직 디트로이트는 하나의 새로운 위기를 계속 맞이하고 있는데요. 경제 위기 이후에 매출액, 수익, 이익이 다 곤두박질 치고 있는 것입니다. 경제 위기 이전부터 환경 중시 운전자들에게 인기가 높은 하이브리드 차에 일본 자동차 회사가 집중적으로 투자를 해왔고, 그 결과 일본 자동차 업체의 기술과 품질이 월등히 우수한 상황입니다. 이와 함께 이제 세계 경제의 추세도 있는데요. 간략히 살펴보면 2008년도에 글로벌 경제 위기가 왔으며, 경제 위기 이전부터 경제 성장은 세 가지 이유로 국제 경제 확장과 글로벌 마케팅의 성장의 주요 원인으로 잡아왔습니다. 첫째는 주요 개발도상국의 경제 성장이 시장 기회를 창출하였고, 그 시장 기회가 기업의 글로벌 확장의 주요한 동기가 되었는데요. 인도, 중국 등에서 1인당 소득의 증가로 중간층의 소비자 구매력이 훨씬 더 증가하게 되었고요. 그런데 2008년도 이후에 중국 시장이 특히 급격히 증가하였고, 또한 자유시장, 자유경쟁 체제로 전 세계의 많은 국가와 회사들이 자유경쟁 체제로 전환되고 있는 이러한 경제적인 추세가 나타나고 있습니다.